세계 3대 CEO 필독 섭외. 일론 머스크의 서재 3. 이 역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역사를 깊게 들여다봐라. 역사 속의 영웅들과 역사의 교훈. 역사 속의 영웅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 머스크가 추천하는 역사 관련 서적 중에는 윌 듀런트의 작품도 있다. 그의 대표작은 1935년부터 1975년까지 집필된 11권짜리 대작 문명 이야기 시리즈로 머스크는 트위터에 문명 이야기를 읽읍시다 라는 트윗을 올렸다. 제1권보다 제2권인 그리스 문명을 추천한다 라고도 적었다. 여기서는 듀런트가 문명 이야기의 요약판으로서 정리한 역사 속의 영웅들을 대신 소개한다. 이 책도 동서고금의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매력이 응축된 책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우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듀런트의 작품의 특징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데 있다. 역사 속의 영웅들의 머리말을 통해 듀런트는 역사는 철학의 일부다. 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역사는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고찰함으로써 철학적 관점을 얻으려는 시도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매우 다채롭다. 중국의 노자, 공자, 이백, 인도의 부타, 간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페리클레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오연제,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다. 주제로는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도, 중국,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을 들었다. 듀런트라고 하면 서양사에 해박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와 시인을 다뤘다. 듀런트는 노자가 중국의 도시 문명을 비판한 도덕경은 장 자크 루소나 토머스 제퍼슨이 출현하기 2300년 전에 쓴 책임에도 마치 그들의 사상을 요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노자는 지성을 작은 일에 이용하기를 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사상이나 습관에 바탕을 둔 소박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했다. 라며 노자를 절찬했다. 공자에 관해서도 교육을 통해 도덕과 사회 질서를 부활시키려 한 인물이라고 호의적으로 소개했다. 듀런트가 1932년경에 썼다고 하는 이 문장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생명력이 넘쳐났던 국가는 무력을 통해서든 외국의 경제력을 통해서든 오랫동안 지배할 수 없다. 향후 100년 이내에 중국은 과거의 침략자들을 흡수하고 순식간에 근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의 기술을 전부 배워버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무질서는 바로잡히고 독재 제도 아래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낡은 장애물은 대부분 제거되고 무한대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수많은 문명의 흥망을 연구해온 역사가가 90년 전에 했던 예언은 지금 되돌아봐도 놀랄 만큼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었던 것이었다. 인도 문명에 관해서 다룬 제3장에서 듀런트가 소개한 붓다의 말도 인상적이다. 분노를 상냥함으로 극복하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미움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사랑으로만 없앨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간디는 눈에는 눈으리 전 세계를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긴 역사를 거치며 붓다의 철학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에게 계승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지혜 보리를 완성한 경지인 니르바나 열반에 관한 해설에서도 철학의 해박한 듀런트이기에 가능한 분석이 빛을 발한다. 이 책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제6장에서 8장의 고대 그리스에 관한 내용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성들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됨을 묘사했다. 일례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무지의 지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혐오했으며 그 영향으로 많은 제자가 신에 대한 신앙심을 잃었다. 국가 등의 저서로 유명한 플라톤은 아테네가 두 개의 도시가 되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 다른 하나는 부자들의 마을로 이 둘은 대립하고 있다. 라며 공산주의적인 이념에 빠져들었다. 플라톤 또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적대시하게 된다. 자유를 혐오해 예술가와 시인을 규제 추방하는 독재 정부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플라톤이 생각한 유토피아의 상향은 원시 공산제적 계급사회로 19세기 이후에 공산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과학의 아버지로서 큰 공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듀런트는 그는 관찰, 보고, 실험을 실시했으며 최초로 과학조사를 위한 그룹을 조직했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의 헌법, 동물의 장기, 식물의 속성과 분포, 철학의 역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흥미가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만학의 시조로 불리게 되었다.
역사의 교훈. 세계적 리더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제13장의 인간 그리스도도 크리스트교의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파헤치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듀런트는 특히 예수의 혁명가라는 측면에 흥미를 품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예수가 이상으로 여긴 신의 나라는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이며 예수는 사회적 혁명가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복음서에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예수가 부자들에게 한 말인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등의 근거를 둔 생각이다. 듀런트는 예수의 제자들은 신의 나라가 기존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들이나 초기 크리스트교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산주의적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예수 본인은 정치적인 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았던 듯 하지만 전통적인 종교 규범에 도전하는 발언이나 사상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분노를 샀다.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라고 규탄당한 예수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갔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다. 적어도 로마 측에서 예수를 유대교 리더들의 주장처럼 혁명가로 간주했기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무함마드, 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인을 포함한 인물들의 사상과 인간성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통찰력이 풍부한 문장은 읽는 이를 매료시킨다. 서양, 동양, 고대, 중세, 근현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사고하는 듀런트의 책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나 위인들의 사상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다른 듀런트의 추천작으로는 문명 이야기의 핵심을 추출해 역사로부터 배우는 수업이라는 형태로 정리한 역사의 교훈이 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성질과 국가의 행동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사건과 그에 대한 논평을 13편의 에세이로 정리한 책이다. 이미 소개한 역사 속의 영웅들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책의 경우는 듀런트가 서문에서 인류의 과거 경험을 넓은 시야로 내려다보고자 한다 라고 썼듯이 대국적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듀런트의 다른 작품에 비하면 얇은 책이지만 그의 거시적인 역사관이 응축되어 있다. 인류의 역사를 생물학, 종족, 성격, 도덕, 종교, 경제, 사회주의, 통치,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정리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했을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이나 시각을 알려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해서는 18세기 후반에 샤를 푸리에와 클로드 앙리 드생시몽 등이 낳은 공상적 사회주의를 원류로 토지는 만인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사유재산을 부정한 프랑수아 노엘 바베프 등이 발전시켰고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과 1867년에 자본론을 통해 이론화했으며 이것이 1917년에 블라디미르 레닌 등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듀런트는 동서고금의 여러 문명과 국가에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이나 경제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관리했으며 광산이나 기름, 소금, 직물의 생산도 전부 관리, 규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또한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실시한 국가의 가격 통제나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자의 구제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한해 무제 시대부터 송해 시대까지 국가 사회주의가 수차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듀런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은 부의 집중과 분산을 반복하는 역사의 일부다 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반복되어 온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의 교훈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제12장의 성장과 쇠퇴다. 이 부분은 내가 머스크를 취재했을 때 그에게 들었던 인류의 역사는 발전과 쇠퇴를 반복해왔다.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과도 겹친다. 듀런트는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그것은 큰 틀에서일 뿐이다. 미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오래된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 자체는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알려진 명언. 역사가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종종 반복된다 와 같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듀런트는 문명과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그 문화적인 유산은 계승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문명은 몇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온 민족의 혼이다. 생물이 생식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듯이 늙어가는 문화는 그 유산을 다음 세대, 다른 토지로 계승한다. 머스크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전쟁 등의 위기가 발생해 지구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인류가 구축해온 문명을 이식할 수 있는 신천지가 될 가능성을 지닌 다른 행성, 즉 화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리라. 헤지펀드의 황제로도 알려진 미국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역사의 교훈을 추천했다. 달리오 역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에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출판했다. 과거 500년 동안 경제적인 패권을 거머쥐었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을 연구해 변화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패턴과 원인 결과의 관계성을 분석한 대작이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란 무엇인가? 그 역사를 움직여온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이나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비단 머스크뿐 아니라 걸출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역사를 탐욕스럽게 공부한다.